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썬더볼츠 볼륨 5 4번 코믹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이야기를 해보자면 US 에이전트와 샹치가 등장했어요. 이미 샹치는 썬더볼츠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요. US 에이전트의 작전이 레드스컬에 의해 조작된 거라고 샹치가 이야기를 하지만 US 에이전트는 강렬하게 부인합니다.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너무나 쉽게 샹치가 US 에이전트를 제압해버리죠. 그 사이 버키 반스는 US 에이전트의 파트너 토드 질러를 찾아가지만 레드스컬의 명령으로 인해 아메리칸 카이주로 변신합니다. 마치 고질라와 같은 거대 괴수로 말이죠. 홍콩을 마치 장난감 도시처럼 박살내고 있는 아메리칸 카이주를 향해 US 에이전트는 미친듯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전투기가 쏜 미사일로 인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니까 샹치는 카우프웨링을 버키 반스에게 주고 버키는 거인으로 변신을 하죠. 생각보다 손쉽게 아메리칸 카이주를 제압하고 US 에이전트를 썬더볼츠에 영입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라트베리아로 가서 레드스컬을 깨뜨릴 것을 예고하면서 코믹스가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흥미진진했던 코믹스였는데요. 과연 오늘 코믹스도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가져온 썬더볼츠 볼륨 5 4번 코믹스를 표지를 먼저 보면 위쪽에 닥터둠과 버키 반스가 보이고요. 밑으로는 디스트로이어와 발렌티나가 보입니다. 8명이 전부 나와도 좋았을 텐데 초반에 모였던 딱 3명만 보여주네요. 일단 닥터둠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라트베리아에 가서 닥터둠과 맞닥뜨리는 일이 벌어진 거겠죠. 레드스컬도 레드스컬이지만 과연 닥터둠과도 싸움이 붙는 것인지 아주 궁금증을 유발하는 표지였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가자! 첫 장면부터 닥터둠이 등장합니다. 버키 반스를 쭉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스토커인가? 왜 그런가 하니 이전 코믹스였던 캡틴 아메리카 피날레에서 포르투노프 생존자를 선물해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꽤 기분이 좋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썬더볼츠 멤버들을 한 명씩 보여주는데요. 맨 처음 멤버였던 콘테사, 맞아요, 발렌티나죠. 그리고 화이트 위도우, 블랙 위도우, 샹치, US 에이전트, 디스트로이어, 레드 가디언을 차례대로 보여줍니다. 일단 닥터둠은 그렇게 선물을 보내줘서 감사하지만 버키 반스가 보낸 비밀 문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닥터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80년 동안 라트베리아에 레드스컬이 숨어 있었다니요. 오히려 라트베리아를 습격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라트베리아를 침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10분 이내에 제로 만들어버릴 거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썬더볼츠 멤버들은 이미 라트베리아였습니다. 공중에서 전부 멋있는 포즈를 취하며 이미 뛰어내린 상태였죠. 속전속결,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운트 시작, 둠이 공격하기 10분 전. 뜬금없이 버키 반스가 독일 마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지 물으면서 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독일 마르크가 뭐냐면요, 지금은 유럽이 유로를 쓰지만 독일은 유로를 쓰기 전에 마르크라는 화폐 단위를 사용을 했어요. 바로 그 마르크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때는 바야흐로 1944년 11월 라인강, 스티브, 버키, 더건, 그리고 GIS 소대 전체가 제모성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모는 성을 고립시켰고 지역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렸는데요. 그러다 비어하우스의 스티브와 치크, 버키가 향했지만 술을 팔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달러 말고 독일 마르크. 그랬더니 진짜 독일 마르크가 나타났습니다. 헐. 그래서 마르크 이야기를 한 거였군요. 나치 문양이 들어간 거대한 독일 마르크가 땅에 보이는데요. 화이트 위도우가 절단시키려 열심을 다하지만 버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제모는 지역 주민들의 돈을 모두 가져가서 그들이 보이는 곳에 금고를 만들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었지만 버키가 완전히 박살내버렸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돈으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는 이런 비밀 통로를 이용했었던 것 같은데 이야기에 감동받은 레드 가디언이 앞장서서 비밀 통로로 먼저 들어가고 혼자서 모든 방어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맥주 마실 시간이 되면 깨어달라는 말과 함께 그대로 쓰러지고 말죠. 둠이 공격하기까지 6분 전, 레드스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80년이란 시간 동안 끔찍한 실험을 계속 해온 것 같은데요. 자신이 숨어있는 것을 들키지 않은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봅니다.
그리고 레드스컬이 등장하는데요. 끔찍한 생명체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의 지옥과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악취미가 있을 줄이야. 버키가 레드스컬의 이름인 슈미트를 부르자 레드스컬은 슈미트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살벌한데요. 버키는 쌓인 게 엄청나게 많아서 이해가 되는데 레드스컬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가? 곧바로 전투가 이어집니다. 먼저 화이트 위도우, 샹치, 디스트로이어가 등판하는데요. 멋진 공격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세 사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코믹스에서는 한 장면이지만 영상으로 만들어진다면 완전 멋있을 것 같네요. 둠이 공격하기까지 5분 전, 버키는 여기 온 목적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먼저 발렌티나가 훔쳐간 내 삶을 위해, 그리고 US 에이전트는 칼렙과 에밀리를 위해, 아무래도 부모님의 성함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 위도우는 짓밟은 모든 생명을 위해. 그렇게 세 사람이 레드스컬에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블랙 위도우의 공격을 막으며 가엾다고 말을 하죠. 둠이 공격하기까지 4분 전, 잡은 블랙 위도우를 천장으로 날려버리고 US 에이전트의 방패를 잡아 US 에이전트의 목을 찍어버립니다. 옆에서 공격하는 발렌티나를 향해 다시 한 번 더 US 에이전트의 방패를 날려 쓰러뜨리죠. 와, 진짜 세네요. 아니, 이렇게 강한데 왜 이제까지 숨어 있었던 겁니까? 둠이 공격하기까지 3분 전, 버키와 레드스컬이 싸울 타이밍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한 가운데 뒤에 쓰러져 있는 레드 가디언도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만큼 할 말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투력만 봐도 압도하는 건 레드스컬이네요. 둠이 공격하기까지 2분 전, 버키가 다시 일어나 레드스컬을 밀어붙입니다. 레드스컬을 넘어뜨리는데 그 순간 레드 가디언이 일어납니다. 이미 마지막까지 온 건가? 그러자 버키가 말합니다. 알렉세이, 달려! 둠이 공격하기까지 1분 전, 레드스컬은 자신에게 연설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발끈합니다. 그러는 사이 화이트 위도우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요. 포켓 차원 아닌가요? 없어진 거 아니었나? 그리고 머리만 남은 발렌티나를 레드 가디언이 챙깁니다. 그리고 진짜 목적이 있었으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버키는 그냥 싸우러 온 게 아니었고 닥터둠을 이용할 생각이었나 본데요. 그리고 완벽한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죠. 마지막까지 독일 마르크, 둠의 공격 시작. 그대로 레드스컬에게 장렬합니다. 공격한 자리에는 잿더미가 된 레드스컬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발렌티나가 살아있는 금고의 포켓 차원을 보고 비슷한 걸 만든 것이었는데요. 대신 금고가 아닌 터널로 만들어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었죠. 진짜 대단한데요? 이건 정말 나도 갖고 싶다. 저처럼 샹치도 꽤 욕심이 났나 봅니다. 그리고 닥터둠에게 연락이 오고 자신을 이용한 것에 대해 완전 크게 화를 내지만 버키는 닥터둠에게 말합니다. 너도 이제 썬더볼츠라고요. 그 말을 들은 닥터둠의 표정 변화가 아주 인상 깊은데요. 꽤 크게 동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썬더볼츠와 크게 엮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어쨌든 멤버들은 로키 마운틴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썬더볼츠 기지가 있는 그곳이죠. 일이 모두 다 해결되고 버키와 블랙 위도우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블랙 위도우가 버키에게 반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울한 분위기가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약간 농담 섞인 말이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걸쳐서 복수를 성공한 것에 대한 기분을 물어보는데요. 뜬금없이 명언을 날립니다. 잃어버린 장갑은 행복하다. 근데 이 명언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명언인가? 블라드미르 나보코프라는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에서 썼던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더 이야기하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사랑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미국 마인드인가? 현 여친 앞에서. 하지만 결국은 자신에 대한 성찰이었고 지금 자신과 같이 있는 블랙 위도우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진짜 행복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찌 웃는 모습을 이제야 처음 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불청객이 끼어들죠. 그런데 한 명이 아니었고요. 썬더볼츠 전원이 찾아온 것이었네요. 그나저나 모두 한마음으로 썬더볼츠 활동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한 사람씩 주옥 같으면서도 오글거리는 멘트를 날려주시고요. 그런데 US 에이전트는 목소리가 안 나오나 봅니다. 이럴 수가. 레드스컬에게 너무 혼자 크게 당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썬더볼츠는 다음 타겟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원탁에 둘러앉은 모습이 뭔가 더 정감 가네요. 사진들을 보니까 헐크, 바론 제모, 바론 블러드, 닥터 옥토퍼스, 카니지, 모덕, 너머너스번, 아포칼립스, 울트론, 펜리스, 툼스톤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연 다음 타겟은 누구로 정해질지 제가 다 궁금하네요. 오늘 썬더볼츠 볼륨 5 4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일단 썬더볼츠 볼륨 5 코믹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면서 끝났기 때문에 또 금방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레드스컬과 전투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썬더볼츠 멤버들의 멋진 활약상을 기대했는데 닥터둠을 이용해서 한방에 레드스컬을 정리했으니까요. 80년간 이어온 전투의 결말이 약간은 허무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여튼 다음부터는 닥터둠도 썬더볼츠에 들어올 수 있겠다는 희망 회로를 돌려보며 그냥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미래를 위한 떡밥일 것이야. 다음 코믹스는 이번 썬더볼츠를 하면서 2번이나 언급됐던 바로 그 코믹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캡틴 아메리카 피날레인데요. 한 권짜리 코믹스이니까 빨리 해버리고 또 다른 코믹스 시리즈를 해보려고요. 또 재밌는 코믹스 가져올 테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